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오던 사랑제일교회가 조합 측으로부터 보상금 500억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을 요구하는 촛불이 다시 광장에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난 3일 수요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조합 측과 명도 소송까지 벌였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사랑제일교회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결국 조합 측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조합 측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며 조합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신축교회 건축비, 인테리어 등 공사비, 성구 제작비, 교회 예배 및 종교활동 등의 집전 손실, 임시 예배 처소 비용, 기타 기회 손실 비용 등 여한 명목으로 일체 보상금으로 500억을 아래의 시기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하되 본조 1항에서 기공탁한 수용 재개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지난달 17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공개한 장이십동 재개발 조합 측과 맺은 합의서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년간 재개발 조합 측과 보상금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84억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약 500억 원을 요구하며 맞선 겁니다. 이에 조합 측은 명도 소송을 진행, 지난 2020년 5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를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자 조합 측은 지난 1월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합의서가 공개된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헌법위의 때법으로 조합하고 500억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재개발할 때마다 사람들 다 법도 안 지키고 무슨 뭐 법원 판결도 다 무시하고 확정 판결이 있어도 무슨 뭐 행패만 부리면 땡깡 부리면 앞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때법만 통하는 나라가 되는 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말입니다. 집행비용 같은 게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네네. 거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요. 괜찮다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괜찮죠. 그걸 다 확인하고 가겠죠. 조합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편 해당 사실 및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장이 19역 재개발 조합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아직 3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 진보 진영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3일과 30일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과 대구의 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국민이 우습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장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한국갤럽,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20%대까지 추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두고 스스로 물러나라, 하루빨리 내려와라, 안 그러면 탄핵이다라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소득층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월급 200만 원을 못 받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윤석열을 찍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에 첫 번째 대책이 무대책이요, 두 번째 대책이 속수무책이요, 세 번째 대책이 공공요금 인상 급등 대책인데 그런데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그 자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재벌 대기업 무려 영업이익이 3천이 넘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6, 7조에 달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과표 대상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의 세금은 6% 세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러분, 저소득층들에겐 세금 감면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민감사라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국정에 더 이상 책임자로 저희가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직 규명되지 못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상설특검을 임명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이야말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은 짓입니다. 그들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을 벌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푼돈으로 재테크 해보려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고열을 짜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특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셋째, 국회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본회의 소집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50명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하고 나면 예절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재적, 출석 의원 가반수면 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민주당에게 170석에 육박한 의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는데요. 마무리 발언에 나선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는 석 달 동안 보여온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무책임, 무개념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집회는 저희가 윤석열 퇴진을 아예 내걸었고 진짜 국민들과 시민들 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은 없고 재벌들 감세해주고 뭐 미국과 일본에 굴욕 외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나몰라라 하는 정책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여서 그래서 저희가 퇴진을 앞에다 내걸게 된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2010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었죠. 이때 피의자 신분의 김건희 씨와 동거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팬클럽과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을 검찰에 송치했고 김 이사장은 지난 3일 수요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출석 직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치웠던 것이 10년도 채 안 된 민주혁명 대한민국의 금자탑입니다. 윤석열을 언제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타도가 답입니다. 타도 요구는 지능순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적출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몇 달 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연구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의 처 김건희를 후원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뉴스에 이어서 대통령실 용산청사 설계 감리 역시 김건희 후원 업체가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예전에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하겠다고 하니 아내가 이혼하자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확실해 보이지요? 아니 그 말대로라면은 김건희는 윤석열 정치 영역에서 그림자도 안 비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5층에 떡하니 자기 사무실까지 차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그렇게 권력의 한 축이 되려면 측근까지 대동해서 나라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려면 가는 곳마다 패션쇼 하고 싶다면 주가 조작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경력 위조 수사 또한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행세하려면 범죄자 아님을 입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수사한들 과연 범죄 사실이 입증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면죄부나 발부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요.
국민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없다. 이 판정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여러분, 제가 국민대 박사입니다. 굳이 뭐 박사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건 때문에 밝힙니다. 저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김건희가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로 나오거나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나온다면 이 나라는 김건희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에 출마해서 표를 한 표도 받지 않고도 대통령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21세기 최초 무혈 민주혁명을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 여러 정황을 보아서 오늘 검찰이 저를 부른 이유는 김건희를 불편하게 한 죄를 캐묻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뒷감당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저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 뒷감당은 본인들이 하세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의 말을 윤석열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이 한 말이라는 출처를 밝혔습니다. 누구처럼 논문에서 출처도 안 밝히고 자기 고유의 주장인 양 떠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처럼 남의 말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2022년 8월 3일 김용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